안드로이드에서 넘으면 어떨까 넘으면서 느꼈던 단점? 말도 안 되는 단점 같아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일반 모델이 가성비가 정말 왔다 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게더몰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7 일반 모델 사용 후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폰 17 일반 모델을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봤고 17 프로도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17 프로는 다음 화에 실사용 리뷰를 한번 해보고 오늘은 17 일반 모델에 대해서 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능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원래 일반 모델들은 항상 전통적으로 일반 모델과 프로에 대한 끝나누기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이제 아이폰 일반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사용해보면서 느낀 거는, 제가 헤비 유저는 아니에요.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거나 아닌데 지금까지 구매를 할 때 항상 프로 모델을 구매를 했었었는데, 제가 지금 이번에 일반 모델을 쓰면서 느낀 거는 가격 차이는 나는데 성능은 프로랑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제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일반 모델을 구매를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던 사용 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화면이 좀 커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작은 걸로 원래 선호하기는 하는데, 이 커진 거는 저한테는 좀 디메리적인 부분인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화면이 커졌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업그레이드점으로 주사율이 60에서 120으로 2배가 상향이 됐기 때문에 체감이 확 돼요. 이전 모델과 현재 모델과. 주사율이 뭐예요? 주사율이 이제 화면을 새로 고침하는 주기인데, 주기가 2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스크롤을 한다던가 혹은 영상을 시청한다던가 게임을 한다던가 할 때 화면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좀 체감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는 사실상 7g 정도 전작 대비해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체감은 1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고, 그리고 이제 최대 밝기가 좀 많이 상향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최대 밝기를 해놓고 써도 굉장히 눈에 잘 안 보이고 화면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료화면에 나가는 16 일반 단말기가 저희 회사 직원이 사용하던 건데, 후기를 저한테 얘기해준 내용이 일단 밖에서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너무 불편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번 17에서는 프로를 이제 왜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카메라도 이제 해상도 차이라던가 확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16 모델보다는 확실히 많이 개선된 게, 초공각 카메라가 2배로 화질이 늘어났다고 하던데, 사실 저는 카메라 전문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화질은 좀 제 눈으로 보기에도 확실히 체감이 된다. 낮에도 그렇고 야간에도 그렇고 많이 개선이 됐어요, 16에 비해서. 그리고 프로에는 망원 렌즈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에는 망원 렌즈가 없어요. 망원 렌즈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차이점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에 비해서 17 기본이 스피커 출력이 좀 더 커지고 베이스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사실 전화통화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스피커적인 부분 좀 체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느끼기에 씻을 때 이제 거치를 하고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리고 일을 할 때 스피커폰을 켜놓고 통화를 많이 하는데, 스피커적인 부분에서 16 프로랑 비교를 했을 때도 차이점을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체감이 아예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칩셋이 개선이 되면서 배터리 사용량도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프로에서 일반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배터리적인 부분은 정말 이게 좋아졌나? 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전작 프로에서도 배터리 효율이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16 프로와 일반을 쓰면서는 사실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용량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이게 체감이 될 정도의 용량의 증가는 아니다 보니까 16 일반도 비슷한 환경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고,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직원들 말로도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생각이 거의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7서부터는 색상 라인업이 좀 많이 다양하게 바뀌었는데, 블루, 라벤더, 세이지, 화이트, 블랙 색상들이 많이 나왔는데, 의외로 라벤더가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라벤더가 제일 많이 나왔고, 저는 이 파스텔 톤의 이 색상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라벤더, 세이지, 블루 세 가지 색상들이 전부 다 파스텔 톤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블루 색상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전작의 16 모델들은 전부 다 테두리가 각이져 있어서 이제 자꾸 오래 케이스를 안 낀 환경에서 오래 잡고 있거나 오래 들고 있거나 오래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하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고 보는데 이 새끼손가락이 정말 아파요, 정말. 근데 얘는 이렇게 들어도 안 아파요. 각이 별로 앉아 있어서 그런 건지 테두리가 좀 완만하게 둥그스름하게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프진 않아요. 대신에 좀 밀립니다. 통증을 잃는 대신에 미끄러움을 선택했다, 이 정도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6 프로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안드로이드를 사용을 했었어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다가 16 프로로 넘어오면서 다시 이제 애플의 생태계에 제가 합류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애플 워치도 사용을 하고 핸드폰도 애플을 사용을 하고 맥북도 쓰다 보니까 생태계 편의성 때문에 저도 넘어온 케이스긴 한데, 이들 간의 구성성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영상을 보시는 애플 사용자분들은 굉장히 동의를 하실 건데, 이제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다가 이제 아이폰으로 넘어가 볼까 하시는 고객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안드로이드에서 넘으면 어떨까 라는 거에 대한 사소한 디테일
디테일을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아이폰은 글자를 쓰다가 중간에 글자를 변경하는 게 조금 번거로워요. 뭐 예를 들어서 누르고 있다가 드래그 해가지고 커서를 옮겨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삼성 단말기 같은 경우는 한 글자 고치고 싶은 구간에 터치 한번 딱 해서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할 때 가끔 톡을 쓰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급한 상황에서 막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뭐 타자를 쓰다 보면 오타 수정을 못 해요. 그래서 저랑 이제 톡을 하시는 분들은 오타가 왜 이렇게 많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데, 신호대기 하거나 이럴 때 잠깐 답변을 하다 보니까 누르고 드래그해서 그 커서를 옮긴 다음에 그 글자를 수정하는 게 번거롭고 어렵더라고요. 그게 가장 느껴지는 단점. 그리고 두 번째가, 유튜브 굉장히 많이들 보실 거예요. 유튜브 사용할 때 안드로이드 폰은 뒤로 가기 버튼이 있으니까 보다가 좀 재미없으면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다른 영상을 찾아서 봐도 되는데, 아이폰은 무조건 아래로 드래그해서 내려서 전 화면을 나가고, 전 화면 나갈 때도 밑에 쬐끄맣게 영상이 보던 게 계속 나와 있어요. 그걸 끌려면 X자 버튼을 눌러야 돼요. 이 누르는 거 자체가 저는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게 조금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에게 편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 더 많은 안드로이드 유저가 애플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애플만 사용하셨던 분은 아마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애플은 카카오톡을 딱 들어가자마자 실시간으로 채팅이 이렇게 땅 뜨는 게 아니라 좀 렉이 있어요. 한 1초에서 2초 정도. 그게 안드로이드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안드로이드 쓰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톡 들어가면 그냥 바로 실시간 최신 톡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는데, 애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느꼈을 때 안드로이드에서 애플로 넘어오면서 느꼈던 단점? 말도 안 되는 단점 같아요. 성능이 요즘 어떤 세상인데 1, 2초 정도 렉이 걸린다?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노란 화면에서 로딩도 아이폰이 안드로이드보다 좀 더 오래 걸리는 느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 프로와의 일반을 비교를 했을 때는 정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이 가성비, 이 가격에 이 성능에 이 정도면 사용할 만하다. 그 정도로 이 17 일반이 이번에 정말 많이 개선이 됐고, 이 끝나누기를 오히려 애플에서 실수로 실패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만족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써! 이러면 저는 이제 일반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 예약 때 너무 많은 고객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사전 예약 당시에 17 일반이 한 60%, 에어가 한 5%, 그 다음에 30%, 25% 정도가 프로, 그 다음에 나머지가 맥스. 이 정도로 정말 압도적으로 일반이 많이 나갔습니다. 정말 일반이 소비자의 선택은 옳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 모델이 가성비가 정말 왔다 갔다. 17 프로는 178만 원입니다. 256기가. 17 일반은 128만 원입니다. 50만 원 정도 차이 나요. 출고가에서. 근데 성능이 그 50만 원의 값어치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평균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프로가 50만 원의 값어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이폰 17 한 달 실사용 후기를 통해서 이제 아이폰 17은 어떤지, 전작 대비는 어떤지, 프로 대비는 어떤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영상이 아이폰 17을 구매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결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은 17 프로 한 달 실사용 후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투게더원입니다.